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그 MCI, 시그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시그 MCI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는요, 기존의 시그 텀블벅 저장소하고 이제 브릿지 라바 쪽을 이제 중심적으로 서로 논의하는 시그였고요. 조금 더 이제 대화의 주제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명칭을 시그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저번 회의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을 바꾸고 하는 첫 번째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의록 함께 공유하면서 회의 이어나가고 있고요. 구글 닥스로 되어 있는 회의록이고 구글 그룹스에 가입하시면은 누구든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화면을 공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록을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된 화면 혹시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록이고요. 저희 오늘자 회의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8월 19일 회의이고요. 참석자의 성함 남겨주시면 되는데 지금 들어와 계신 이제 세 분은 다 성함을 이미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공지사항입니다. 그 클라우드 바리스타 차원에서 이제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라고 해서 나이파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에 들어있는 멘티 분들이 14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멘토로서 저 손석호, 김윤건님, 강동재님, 김병선님 이렇게 이제 네 분이 멘토로 이번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피셜하게 발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디스커션에 가서 보시면 이제 제가 텀블벅, 그 시리 텀블벅 저장소의 경우에는 네, 이렇게 디스커션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를 하나 남겨두었고요.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시면은 안에 들어가서 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 새로운 컨트리뷰터 분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클라우드 바리스타 슬랙 상에 이제 New Contributors라고 하는 채널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주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요청드린 게 아닌데 이제 텀블벅의 경우에는 그 Good First Issue 레이블을 보시고 이렇게 이슈를 하나 해결해 주신 첫 번째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맨 T분의 PR이 이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요. 뭐 그 이외에도 혹시 좀 신규 기여자분들이 처리하기 좋을 만한 이슈들이 있으면은 뭐 저희야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이슈들일 수도 있는데 좀 의도적으로라도 이제 굿퍼스트 레이블이 붙어 있는 이슈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공지사항이었고요. 혹시 이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지사항 하나만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혹시 이외에 좀 공식적으로 공유해 주시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 및 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12 커피하우스 저장소 관련 건이고요. 아마 김윤건님께서 적어주신 것 같아요. 리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편하신 대로 하시는 게 좋지요. 네, 알겠습니다. 공유 권한이 있으신가요? 제가 공유를 하면 음. 풀린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아, 네. 풀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이 글인데요. 먼저 그 전에 두 분께서는 아마 내용을 보셨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앞부분에는 이제 그림이 충분히 있는데 이쪽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이제 디플로이한 이 측면에서 뭔가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방금 네, 이 그림을 상세하게 좀 그려봤습니다. 이제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두 분께서는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한 번씩 해보셨으니까 검토 의견을 좀 받고자 이슈에 하나 올려놨습니다. 저는 뭐 모든 그림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좋지 않을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고 도움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류의 그림들이 이제 쿠버네티스 뭐 CNI 설명하고 하는데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지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요거 말고도 이제 앞에 살짝 공유해 주셨던 그 문서상에서는 이제 오버럴하게 처음에 인트로덕션이 쭉 들어가잖아요. 그림 같은 것들이. 그래서 저런 그림들 지금 이제 막 IP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이 설정을 다 하고 났을 때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차원으로 보강 자료로 쓰면은 훨씬 더 이펙티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도 이제 쿠버네티스를 올린 영상인데 사실 텀블벅에서도 지금 MCIS를 한 다음에 네트워크 형상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도 사실 요거랑 비슷한 상태이고 뭐 이왕 그렇게 할 거면은 이게 직접 그리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특정 부분만 이렇게 수정을 하신 건가요? 김윤건님? 마이크를 이쪽에서 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려서요. 네. 이거 전체적으로 제가 그린 그림이고요. 그 참고 자료는 그 플라넬 기존 이제 자료를 참고를 해서 요 클레드넷 요 레이어만 하나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여기 조금 더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더 있잖아요. 뭐 이제 실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제공해주는 서브넷이랑 네트워크 대역에 대한 사안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는 드러나는 레이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그 레이어가 드러나게 이제 저도 그림을 좀 그리고 있고, 근데 이제 그림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면 좀 혼돈을 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리고 있던 거를 조금 이 스타일에 더 맞춰가지고 제가 그려드리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그 커서 보이시네. 네, 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일부러 조금 추상화를 해놓은 상황인데, 네, 여기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붙여주시면, 네,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래부터 쭉 풀스택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 그림 베이스도 공유를 이렇게 박스나 이런 것들을 새로 그리신 건데 이제 참조를 하셨다는 거죠? 네, 원본 그림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그 위에다가 이제 더 씌워서 박스 그냥 하나하나 다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 잠시만요. 그냥 한번 살짝 빠르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그 그림 공유해 주시면요. 네. 유사한 스타일로 제가 가능한 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뭐랄까 이제 디테일한 상황을 다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네, 디테일하지만 괜찮은 사실은 네, 필요한 내용이죠. 요 디테일한, 그림이었고요 원래.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그냥 아예 하나씩 새로 그리신 예, 거네요. 좀 제가 몇 가지 레이어도 추가하고 해야 돼서 그냥 새로 그려서 넣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공유를 공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두 분께 공유를 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단순 공유 정도로 추가해놨고요. 그 덤블벅에서 테스트 셋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고 어떻게 셋업을 하는지를 그냥 간단히 그냥 정리해 준 거라서 혹시 이제 필요하시면 링크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외에 컴프 EMV 이것도 이제 곧 추가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디, 커피하우스에 들어가고 예, 있는 거네요. 커피하우스 위키에 있고요. 네, 위키랑 여기 닥스가 현재 동기화되도록 되어 있어서 둘 중에 이제 어느 것을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 이거의 베이스를 텀블벅 쪽으로 넘길 수도 있을까요? 왜냐면, 텀블벅에서 이제 뭐가 수정되는 경우에 네, 이제 어디서 텀블벅 수정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소스 네, 문서가 어디가 있는지 이제 그거를 파악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텀블벅에 안에 그냥 있으면은 이거 바꾸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바꾸는 걸 약간 의무적으로 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현재 내용 정도는 제가 어젠가 이제 좀 해당 내용들을 좀 리드미에다가 이리저리 해서 좀 집어넣어 놓은 상태이거든요. 네. 근데 더 잘 써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그냥 사용자 측면에서 그냥 조금 추가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편하신 대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베이스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꼭 여기 있어야 된다 이것보다 이제 공유하는 어떻게 보면 차원에서 정보를 여기다 기입을 했던 거고요. 네, 텀블벅에서 필요하시면 여기서 이제 내리고 텀블벅 쪽으로 올리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상황을 한번 지켜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뭐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일들이 혹시 일단 이제 직접 공유를 해주시니까 알고서
어떻게 이제 저도 바꾸고 막 하면 될 것 같긴 하고, 네,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많아지는 것 같으면 옮겨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가져갈게요. 네, 그래서 방금 김윤건님께서 커피하우스에 있는 내용들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굉장히 여기에 공을 들여서 또 작업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계속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 정도가 네, 적당한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12탐불법 관련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12탐불법을 조금 수월하게 쓰도록 만들어 놓은 자동화 스크립트가 있고, 네, 그게 요전에는 조금 불편하게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개선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드리는 사항이고요. 어느 측면에서 개선이 됐냐면은 기존에는 스크립트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파라미터를 쭉 나열해서 쓸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쭉 나열식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 이거를 좀 알고 쓰셔야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네임드 파라미터 형태, 그러니까 짝대기하고 n하고 쓰면은 뭐 사용자명에 대한 거, 짝대기하고 f로 하면은 뭐 파일의 컨피그레이션 파일 세팅하는 거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네임드 파라미터를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 풀을 이제 서준님께서 리뷰를 잘 해주셨고, 실제로는 이런 식이에요. 이제 테스트 스크립트 내에 많은 스크립트 파일들이 있고요. 걔네들을 이제 실행시킬 때 인풋 파라미터를 네임드 파라미터로 했고, 그 키들이 지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항상 테스트 스크립트 하나를 실행시킬 때마다 그게 어떤 클라우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테스트 셋이라고 하는 파일, 이제 그거를 필수로 이제 넣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뭐 리전을 임의로 이렇게 커맨드 라인 상에 이렇게 넣던 거, 뭐 테스트 all 하고 AWS 3번 리전 뭐 이렇게 쓰던 거 그 체계를 디플리케이트를 시키고 그거 대신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파일 하나만 항상 레퍼런스 하도록 만들어 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을 쓰시고 이제 기존에 하시던 대로 테스트 셋 명칭을 쓰시면 되고요. 혹시 안 쓰시면 디폴트가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은 이제 네임의 준말로 일단 생각을 했고요. 요거는 우리가 이게 테스트를 여러 번 수행하게 될 건데 동일한 명칭으로 여러 번 수행하게 되면 특히 MCIS 이름 같은 거 그걸 여러 번을 그대로 수행하면은 아이디가 겹칠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MCIS 이름에 이제 포스트픽스 같은 걸 하나 넣게 되는데 그걸 이제 뭐 예를 들면 디벨로퍼 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석호선 1번, 석호선 2번 이런 식으로 그런 거만 증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정하기 위한 거고, 네, 중복된 명칭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키가 이제 가장 모든 스크립트를 실행시킬 때 다 적용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스크립트 중에서 요 두 가지로만 커버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MCIS에다가 SSH 커맨드를 보내는 스크립트다. 그러면은 어떤 커맨드를 입력해야 될지가 인풋 파라미터로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인풋 파라미터 하나 더 있는데 걔도 있고, 또 다른 스크립트의 경우에는 뭐 MCIS를 생성을 하는데 VM 그룹 내에 들어가 있는 VM의 개수를 추가적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VM의 개수를 세팅을 하려고 하면 또 인풋 파라미터를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인풋 파라미터들을 일일이 약어로 만들어 가지고 넣는 것보다는 좀 유니버셜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X, Y, Z라고 하는 커맨드별 옵션을 넣어 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X라고 하는 게 설정됐는데 지금 실행하는 커맨드가 뭐 복제 VM 복제할 VM 수를 지정하는 게 파라미터로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매핑이 될 것이고, 뭐 VM ID를 특별하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커맨드라고 하면은 그게 여기에 이제 지정이 되고,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커맨드가 2개 있다 그러면 요까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는 뭐 헬프든 뭐든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 예시는 create all, 여기 이제 클라우드 네임스페이스 MCIR 리소스들 그리고 MCIS까지 다 만드는 커맨드인데, 기존에 이제 all 1이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테스트 셋에 있는 구성을 그대로 제공해 주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all 1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AWS 2라고 하면은 AWS의 2번째 리전을 선택하는 형태였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지금 디플리케이트를 시키고 모든 것은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만 움직이는 걸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n의 이제 그거를 이제 f로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n으로 지정된 건 이제 뭐 디벨로퍼 네임이라고 되어 있지만 MCIS나 MCIR들 자원 생성할 때 포스트픽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제 그걸 하는 김에 테스트 스크립트 좀 복잡하고 코드를 중복적으로 쓰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거를 조금 간소화를 하는 개선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이 내용은 제가 그래서 리드미를 지금 한번 개선을 했거든요. 개선을 해서 보시면 텀블벅 기능 사용 방법이 있고, 여기서 요 개선 사항에는 이런 게 들어갔어요. 이제 기존에는 매뉴얼하게 처리하는 것들이 다 위쪽에 가 있었는데 순서를 다 바꿨습니다. 자동화되어 있는 것들을 위로 올렸고, 그래서 이제 처음 쓰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편하시게 위로 올렸고, 매뉴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뒤로 다 뺐습니다. 그래서 REST API 사용하는 게 매뉴얼하게 쓰시는 거고, 스크립트 사용하시는 게 조금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 사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계를 지정을 했고, 처음에는 클라우드 인증 정보랑 테스트 기본 정보 입력을 하고, 2단계는 이제 다 프로비저닝을 해보는 건데, 프로비저닝 하는 방법이 개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요 안에서 통합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통합 제어 시험, 네, 이거는 링크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굿퍼스트 이슈에다 올릴 거예요. 요거를 어디 갔냐? 네, 스크립트. 원래 옛날 버전이 나온 것 같죠? 네. 그래서 요 통합 제어 시험이 이제 아래쪽에 있거든요. 통합 제어 시험. 여기서 이제 그 테스트하는 방식, 요거를 조금 이제 변경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반영을 해봤고요. 아까 김윤곤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던 테스트 셋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걸 여기 조그맣게 이제 저도 이제 추가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요거 하는 방법 하나 공유를 해드렸고요. 혹시나 그래서 이제 쓰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관련된 이슈는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거를 이게 모든 스크립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코드를 이제 변경을 해야 되고, 이제 현재는 제가 모두 다 반영은 안 했고, 네, 뭐 이런 종류의 스크립트들, 좀 전면에 나와 있는 스크립트들만 현재 이제 바꿔둔 상태이고, 나머지는 이제 또 다 적용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어떤 종류의 적용이냐 하면은, 네, 이런 적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clean mcir ns cloud라고 하는 스크립트인데, 기존에 빨간색 코드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요거 하나로 다 바꿨습니다. 이것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면서 이제 실제로도 되는지도 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좀 괜찮은 세트로 이제 만들어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슈를 공유를 해드렸고, 뭐 혹시 이 관련해서 기여가 가능하신 분은 또 같이 기여를 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에도 뭐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요 텀블벅 스크립트 사용 방법 개선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커피하우스나 라바에 혹시 그 텀블벅 사용 방법, 사용 가이드 이런 게 혹시 있다면 그래서 뭐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양쪽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테스트 셋하고 좀 같은 맥락으로 어느 쪽으로 집중할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유저 측면에서 그냥 그 기존에 있던 사용 가이드를 활용해서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정도의 이제 문서들이 한 두 개 정도 있거든요. 그 내용을 만약에 개선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어딘가 이제 텀블벅으로 이제 통합해서 그쪽에서 관리가 될지 이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그 외에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걔도 바뀌어야 되긴 하는 거죠. 네. 뭐 근데 그거는 워낙 제가 대충 만들어서 한번 제대로 좀 영상을 찍을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건이고요. 다음 안건은 이제 제가 VPend MCIS라는 표현을 하나 써봤어요. 이거는 그 MCIS를 구성을 하면 이제 내부에 다양한 CSP들의 서브넷, 그러니까 네트워크 및 가상 네트워크 및 VM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마존이나 GCP나 이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VPN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서브넷하고 바깥에 있는 다른 서브넷하고 이제 터널링을 보안 채널로 뚫어주는 거.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뭐 텀블벅의 MCIS 형상에다가 직접 이렇게 매뉴얼하게 이렇게 하나씩 해봤어요. 이걸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이걸 예전에는 그 테라폼을 좀 활용해가지고 제가 한번 시연을 했던 적은 있거든요. 그거를 MCIS가 구성된 이후에 이제 손으로 좀 직접 쫓아가서 눌려보고 뭐가 좀 어려운 부분일까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봐서 한번 현황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상은 아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금
아마존이 있고 이제 GCP가 왼쪽에 있는데 아마존에서 이제 아마존 GCP로 이루어진 텀블벅 기존의 MCIS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들게 되면은 그 밑에 이제 아마존의 VPC라고 하는 가상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 안에 또 서브넷이 생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 쪽에 보셨을 때는 구글의 이제 서브넷이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죠. 요거를 이제 텀블벅 그 스크립트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둘 사이에 서브넷이 겹치지 않도록 임의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1, 2, 9 대역으로 해가지고 요 세 번째 라인이 숫자가 다 달라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신규로 추가될 때마다 여기 1씩 올라요. 그래서 1, 여기 1, 여기 2, 뭐 추가되면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IP 대역을 이제 가져가고 있고, 근데 그 서브넷만 다르다고 해서 이제 커넥티비티가 제공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커넥티비티 제공해 주는 거를 아마존의 경우에는 뭐 버추얼 게이트웨이 만들고 VPN이라고 하는 서비스 리소스를 생성을 하고 또 GCP에 있는 VPN 서비스를 생성을 한 다음에 요 둘 사이 설정을 통해서 이제 IP 터널링, IPsec 터널링을 이제 이렇게 톡 들어주는 거를 제가 해봤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둘 사이에 뭐 핑이나 뭐 이제 무한키 열어두면은 걔네들끼리 뭐 어떤 포트로든 이제 통신이 가능한 걸 확인을 했고요. 뭐 그냥 그렇게 형상만 얘기하기는 그래서 밑에 조금 연관된 주제이긴 하나 저도 이거를 직접 핑을 들어가서 직접 찍으면 귀찮잖아요. 예를 들어서 MCIS 내 VM이 5개씩 해서 10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그러면 그 VM들의 프라이빗 IP가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들어가서 찍기가 귀찮아서 이제 그 퍼포먼스 테스트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고 있고 이게 그 이슈예요. 그래서 MC 클라우드, MC 인프라 내에서의 VM 간의 네트워크 뭐 레이턴시라든지 아니면 스루풋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지금 테스트하는 걸 만들려고 하고 지금 커버해 둔 거는 핑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MCIS 내부에 있는 VM들의 프라이빗 IP를 기준으로 상호 핑 테스트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프라이빗 IP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한 VM 노드 기준으로 나머지 애들한테 쏘고 얘 기준으로 나머지 애들한테 쏘고 네, 좀 이상하죠? 자기 스스로에게도 쏩니다,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역이 192.168.2점 대역이 있고 3점 대역이 있어요. 그래서 2점 대역이 이제 텀블벅이 MCIS를 형성할 당시에 그 AWS 쪽에 할당한 대역이고 요 3대역이 이제 GCP 쪽에 그 할당한 대역인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지금 보면 아마존에 있는 특정 지역에 있는 VM인데 뭐 셀프로 찍은 건 당연히 빠르고 나머지 2점 대역에는 뭐 1ms도 안 되는 빠른 속도로 통신이 되고 저 GCP는 아마도 서울인가 뭐 그랬던 것 같고 위쪽은 대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한 50ms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그냥 혹시라도 저거를 VPN 구성을 직접 뭐 해보시거나 하시면은 이제 요거 그냥 실행시키는 걸로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 다 틀렸네요 이제
지금은 그래서 핑 테스트 정도만 요거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제가 실제로 좀 해보기는 이제 iPop3나 이제 netpop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 스루프 그 벤치마킹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요걸 하면은 이제 좀 괴롭혀가지고 요 둘 사이에서 얼만큼 빨리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가를 찝어 보는데, 뭐 요것도 추가를 해둘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이런 테스트 자체가 이제 비용이 조금은 그래도 나가는 거라 가지고, 네, 그럴 수 있다는 걸 좀 표기를 해두고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이건 뭐 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다. 그 클라드넷 입장에서도 아마 그런 그 대시보드도 있고 도구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뭐 그까지 안 열어보시고 이걸로도 한번 해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했고 제가 그걸 동영상을 일단 떠놨는데 편집을 못해서 일단 공유를 못 해드렸고요. 요거 절차에 따라서 그냥 쭈르륵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하나 정도는 이제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모르겠어요. 요 상황에서 또 클라드넷을 프라이빗 IP를 기준으로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뭐 그거가 뭐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 뭐 협의된 형상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어드밴스드한 유저는 이 세팅을 할 테니까 적어도 이거를 좀 할 수 있도록은 만들어 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요 관련해서 제가 막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IP 그 리스트를 주잖아요. 네, 그거는 텀블벅에서 자동으로 조회해서 입력이 되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텀블벅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텀블벅의 그 MCIS 정보를 보기를 하면은 그 정보를 이제 사실 쉽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게 간단히 이제 코드를 아시니까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은 다 이닛으로 다 바뀌는 코드입니다. 네, 쩌르르르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텀블벅 인포, MCIS 인포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텀블벅 서버한테 MCIS를 조회하기, 스테이터스 조회하기라는 커맨드를 쳐가지고 이 값을 받아온 다음에 거기서 VM 어레이를 까보는 거예요. VM 어레이 안에 이제 뭐 퍼블릭 IP 주소, 프라이빗 IP 주소, 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그 VM 어레이에 VM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네, 뭐 키 파일도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뭐 IP 리스트도 쭉 다 수집을 합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네.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사실 프라이빗 IP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아마 제가 셀렉션을 할 수 있도록 바꿀 거예요. 이제 모으기는 이제 퍼블릭 IP 단위로도 할 거고 프라이빗 IP로도 하고 뭐 둘 다 한 번에 좀 해볼 수 있도록 또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개선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핑을 치는 거죠. 뭐 어딘가에서. 네,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이게 런치 커맨드인데 실제로 한 VM 당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에요. 요거를 이제 또 그냥 핑을 하면은 핑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아니면 병렬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fping이라고 해서 그룹 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여러 개를 줘도 그 그룹 단위로 핑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설치한 다음에 그 그룹 단위의 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나중에도 좀 유용할 수 있는데 이게 저는 현재는 이제 IP 주소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는 것만 썼고요. 얘가 할 수 있는 캐퍼빌티 중에 하나가 그 사이더 기준으로 CIDR 기준으로 핑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쏘는 거죠. 브로드캐스팅 하듯이 입력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만약에 IP들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네, 그걸로 해서 빵 쏴서 받아보면은 얘들이 리처블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도대체 있는지 이런 것도 이걸 통해서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보니까 네. 저희가 다루고 있는 CSP 중에 클라우드 이시라는 게 있는데 걔는 그 시큐리티 그룹에다가 ICMP 규칙을 추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디폴트로 ICMP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약에 나중에 뭐 클라우드이시나 다른 CSP에 대해서 이 핑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만약에 핑이 안 간다 이러면 놀라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ICMP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 놀라도록. 그래서 CSP에 따라서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아예 차단돼 있는 건가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로는 아마 저희는 이제 테스트할 때 좀 오픈을 많이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긴 하는데 그 시큐리티 그룹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세세하게 잘 많이 묶더라고요. 네, 뭐 현재는 저희가 막 그런 데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보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 이슈라든지 아마 네, 안 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상황이 벌어지면 놀라지 않고 서지훈님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의견이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그 스루풋 관련해서 이제 원래 그 보통 단위가 뭐 메가bps 뭐 이런 식으로 뜨는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서 그 스루풋을 확인할 때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면 이제 어떤 쪽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단순히 뭐 한 요 정도 평균 요 정도 메가bps 정도는 보낼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게 맞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뭐 저도 그냥 현재 상태로는 이제 최대치 캐퍼빌리티를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을 뭐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동일한 기준이기만 하면은 보여지는 입장에서는 별로 큰 차이는 없겠다 싶기는 해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은 드는데 뭐 제가 이게 뭐 대단히 꼭 필요하거나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성능 요소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돈과 관련돼 있는 이슈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VM을 만들 때 당시에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VM을 만들 때 당시에도 우리가 더 좋은 네트워크 성능을 내는 VM을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돈은 더 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퍼포먼스 뭐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뭐 대역폭을 확인을 하더라도 그게 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느려요, 이게 빨라요라고 얘기를 하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꼼꼼히 보면 할 수 있겠죠. 요 상황, 요 상황, 요 상황, 요 상황, 이 상황들이 모두 다 유사하다라고 가정하고 나면은 지금 이제 김윤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현재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look and feel이에요.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떤 그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클레드넷을 하면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일단 픽 테스트만 넣고 그 부분을 이제 뺐거든요. 비용적인 측면까지는 고려하지 못했고, 이거를 이제 제가 임의로 쭉 어느 정도 큰 대용량의 데이터를 쭉 흘려보내고 평균치가 이 정도입니다를 보여주는 게 현재로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봤고, 아직 뭔가 그거에 대해 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일단 잠시 중단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텀블벅에는 이제 그냥 쉽게 하나 만들어 놓는 거니까 네. 괜히 뭐 또 안 만드시고 그냥 여기다가 네. 이렇게 딱 때려 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막 그렇게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또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얘기하면서 뒤에 있는 요 얘기도 이제 간단하게 드렸고요. 뭐 셀프 테스트는 아이퍼프 3나 넷퍼프 정도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돌려보는 수준이고 이렇게 결과만 잘 취합해가지고 잘 보여지도록 해놓으려고 합니다. 네, 다음 안건은요. 이제 테스트 커버리지 매저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컨트리뷰터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 12 텀블벅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에 이제 멘티로 계신 분이시고요. 보시면은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없다. 요거 있으면 좋다. 그래서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할 수 있도록 GitHub 액션도 만들고 그 액션을 통해서 이제 코드 커브 같은 이런 뭐 상용이기도 하면서 좀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들하고 연계를 해서 커버리지가 기록도 되고 보여지도록 하는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겠냐. 그리고 그게 잘 되면 GitHub 커버리지 배지에도 넣어가지고 테스트도 잘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제가 이제 답글을 달기는 이제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제 저희 현황을 하나 공유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CI/CD 클라우드 바리스타 CI/CD 관점에서 이제 직접 개발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릴리스는 안 되어 있고, 근데 뭐 형상이 조금 다르다는 걸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뭐 저희는 좀 거린트 리포트 한다든지 그리고 그 펑션 단위의 풀 커버리지 테스트를 제공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고 API 수준에서 기능 수준에서의 테스트 커버리지도 하고 이제 리포트도 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뭐
셀프 호스티드 러너 같이 해서 실제로 돌아가는 거, 뭐 자동화해 보는 거, 뭐 이런 걸 이제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리파지토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테스트 겸. 그래서 이제 바로 활용은 어려운 상태이고, 혹시 이제 좀 더 좋은 방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안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고만 일단 의견을 이제 달아드렸어요. 이거 이제 저의 그냥 의견이고, 생각한데 이제 뭐 이런 걸 워낙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쓰고 있기는 해서, 뭐 저희가 굳이 또 새로운 거를 이제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뭐 둘이 서로 결이 조금 달라서 이 컨트리뷰터 분께서 이제 다음 글이 뭘지는 모르겠지만 안 달아주실 수도 있고, 뭔가 좀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외부라고 하면 그렇죠. 이제 기여자분들의 의견들을 좀 충분히 잘 반영을 해 나가면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GitHub 액션에다가 고FMT 같은 거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당연히 네, 간단하긴 하지만 또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하나 정도를 또 만들어 주실 수도 네,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현황 공유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단 의견을 이렇게 드렸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좋은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한번 그냥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분하고. 이런 화상회의를 잡거나 아니면 뭐 채팅을 뭐 살짝 열어서라도 혹시 이제 어떤 경험해 보신 게 있는지 아니면 그쪽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뭐 이런 이제 실사례 같은 것들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코드 커버리지, 코드 커버를 또 봤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온 개발 사항과 그 유닛 테스트와의 어떻게 보면 갭상에서 이제 새로 어떤 기능을 API 단고 API 단위의 테스트를 하자고 이제 결정된 부분인데 그것과는 어떻게 보면 별개로 이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좀 알면 앞으로 얘가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아니면 개선을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도 그냥 만족을 할지 이런 게 좀 판단이 설 것 같아서 우선은 이제는 좀 그냥 이야기를 좀 나눠본다라는 취지로 그냥 풀어놓고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요 다음 액션 정도 한번 보고요. 네, 뭐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네, 그냥 이렇게 바로 얘기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제 뭐 코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아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특히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입장에서는 이제 아시는 내용과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사실 그 멘티마다 천차만별이실 텐데, 이번은 조금 이쪽에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이미. 그래서 네,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이렇게 딥하게 한번 같이 끌고 나가 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디액션을 받아본 다음에 조금 인바이트를 해가지고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소지훈님은 어떠세요? 저 예전에도 저런 것들 사실 제안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코드 커브는 좀 걱정이 되긴 해요. 테스트 코드 넣고 막 이런 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왔을 때
테스트 커버리지를 또 채워야 되는 부담감.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이런저런 프로젝트들,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가보면 또 의외로 코드 커버리지를 안 보여주는 데가 많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한번 찾아봤던 게 코드 제너레이션 이런 게 있던데 좀 이런 걸 통해서 좀 수월하게 리졸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거 아까 보여드리긴 했는데 고 테스트라는 놈이 있고 이걸 봤더니 요 함수에 대한 테스트 코드 자체를 아마 제너레이션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제너레이션 되고 나면 그래서 이 테스트할 값이 뭐냐라는 건 아마 뭐 무조건 아마 누군가 입력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트리라도 주니까 텀블벅은 사실은 지금 테스트 그 함수 단위의 테스트 커버리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이렇게 한 방에 만들어서 천천히 해 가더라도 할 수는 있겠다. 그 테스트가 정확하게 안 돌아도 가지고 갈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저도 생각하건데 테스트 커버리지 하는 뭐 도구가 있어도 뭐 꼭 100%에 맞춰야 된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은 쉽게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얘네들이 원래 그런 서비스를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아마 뭐 GitHub 워크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여기다가 리포트를 해주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YAML 뭐 하는 그런 걸 거고. 저희가 뭐 쉽게 공수를 안 들이고 확인할 수 있는 거면은 그냥 뭐 이분께라도 한번 기여를 받아보고 저희가 나중에 활용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한번 돌려보고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장기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한번 액션을 보고 그렇게 예, 이슈는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전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제 기록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다 한 것 같고요. 혹시 이 이외에 조금 더 논의해야 될 만한 사안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는 없어요. 네. 다행이네요. 예, 논의는 님 아니고요. 네, 지금 POC로 텀블벅 CI/CD 쪽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전체적인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CI/CD 그리고 통합 리포트 관련해 이제 설명 문서를 한번 리뷰를 해서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분께 드렸고요. PR을 해서 이제 올려드렸고 아직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 문서가 좀 이제 곧 연이어서 이제 좀 작성돼서 넘어올 텐데 그런 이제 가이드 문서 쪽에
사실 라바 쪽은 그런 걸 이제 적용해가지고 뭘 해보는 측면이 좀 많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긴 해볼 거고 그 가이드를 쭉 수행을 해볼 텐데 그 한두 개 정도를 수행을 간단히 해보시고 의견을 바로 좀 달아주셨으면 언젠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유는 한번 드릴 예정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 가이드대로 한두 개 정도를 수행을 해보신 후에 개선 사항을 주시면 이제 9월 첫째 주에 아마 거의 끝나게 될 텐데 그 안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최대한 반영해서 넣고 그 가이드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 쪽으로 이제 확산됐을 때 이제 좀 더 개선이 되긴 될 텐데요. 근데 그때까지는 뭔가 최대한 한번 반영을 해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이거는 네, 요청하시면은 네.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만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들어가세요.